아, 진짜 뭐예요? 그 여자가 발을 멈추고 고개를 획 돌리더니 자기 옷을 확인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휴, 이거 봐요. 지금 이거 비싼 옷인데 박스먼지 다 묻고 더러워졌잖아요. 여기에 왜 서 있는 거예요? 길도 좁은데 이런 걸 왜 이쪽으로 끌고 다니고 그래요? 저는 깜짝 놀라 허리를 펴면서 괜찮으세요? 하고 말했지만 그 여자는 더 기가 막히다는 듯 자기 옷깃을 툭툭 털며 혀를 찼습니다. 이 건물에 입주할 건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리어카가 왔다 갔다 하면 건물 이미지 완전 망가지겠네. 진짜. 여기 건물 관리 안 하나? 계약서 쓸 때 이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 젊은 여자는 옷을 툭툭 털며 짜증 섞인 말투로 중얼댔습니다. 아, 옷에 먼지 다 묻었네. 진짜 뭐야 여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절 보면 가끔 놀랍니다. 아니, 저분이 왜 폐지를 주우시지? 이런 눈길, 이젠 익숙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감사히 여깁니다. 폐지를 줍는다고 해서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손을 보태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동네의 작은 건물 세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세대 주택이고, 하나는 상가 건물, 또 하나는 원룸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오며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건물들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는 오래됐지만 그 사람이 남긴 성실함 덕분에 지금도 그 건물들이 저와 제 아들을 지켜주고 있죠. 어느 날부터 건물 관리 겸 운동 삼아 동네를 돌다가 폐지를 줍는 일에 마음을 쓰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관리하다가 버려진 박스를 치워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 폐지 줍는 분들과 마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리어카 끄는 걸 도와주거나 무거운 짐을 함께 끌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말없이 묵묵히 일하셨고 가끔 따뜻한 커피 한 잔 건네면 아이고, 이런 것도 다 챙겨주시네 하며 고마워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건물 주차장 한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긴 제가 폐지를 모아두는 곳이에요. 어렵게 폐지 모으시는 분들 오시면 한 아름씩 가져가시기 편하도록 건물 주차장 한쪽 구석에 박스며 폐지를 정리해 쌓아둡니다. 리어카를 끌고 오신 어르신들이 싫으실 때 제가 옆에서 박스를 하나하나 같이 얹어드리기도 하고요. 양이 많아서 혼자 끌기 어려우면 리어카가 출발할 때 앞쪽을 살짝 잡고 도와드리곤 합니다. 주차장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조심하면서 말이지요. 아들이요? 제 폐지 줍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 멋지다고 해줬어요. 세상에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이입니다. 직장 생활로 바쁠 텐데도 가끔 시간 나면 근처로 와서 음료라도 하나 사다 주고 엄마, 좀 쉬시면서 하세요. 하며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참 고맙고 든든하지요. 사실 전 그런 아들을 키웠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날이 좀 흐렸지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건물 주변에 떨어진 박스며 신문지 같은 걸 천천히 주워 모았지요. 비닐봉지 하나 들고 손으로 꾹꾹 눌러 담으면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괜히 마음이 정돈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 나이에 왜 그런 걸 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작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길가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박스를 접고 있는데 멀리서 운동복 차림의 누군가가 다가오더군요. 처음엔 못 알아봤습니다. 후드티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이라 그냥 동네 청년인가 했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와서 엄마, 뭐해? 하고 말을 걸더군요. 고개를 들자 아들이었습니다. 어머, 너 여기 웬일이야? 오늘 회사 안 갔어? 오늘은 재택이야. 집에만 있으니까 몸이 좀 찌뿌둥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었어. 근데 엄마는 또 이러고 계시네.
저는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응, 그냥 버려진 박스 좀 주워봤지.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좀 쐬려고. 아들은 제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그래도 허리 조심해야 해요. 그 말에 제가 웃으며 대꾸했죠. 나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운동이지 뭐. 답답하게 방 안에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움직이는 게 훨씬 좋아. 그러면서 둘이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를 천천히 걷다 보니 벚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가로수 나무에서 봄 기운이 살짝 느껴지더군요. 엄마, 나 사실 할 얘기가 있었어.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뭔데? 또 뭐 사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결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말에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견례 날짜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 엄마는 다음 주 토요일쯤 어때? 그때 엄마 시간 괜찮으시면 그날로 얘기해 보려고. 그 말을 들으며 아, 이 아이가 정말 어른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과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거죠. 응, 나는 그날 괜찮아. 여자 쪽도 일정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그날로 하자. 저는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우리 아들과 잘 맞는 사람일까? 하지만 믿었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사람 볼 줄 알고 무엇보다 진심을 알아볼 줄 아는 아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건물 뒤편에 버려진 박스며 신문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구석 한쪽에 정리해 두다 보니 어느새 꽤 많은 양이 쌓였더라고요. 마침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허리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길래 할머니, 오늘 폐지 많이 모였어요. 좀 가져가세요.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며 근처에 세워둔 본인 리어카를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박스를 하나씩 들어 리어카에 담아드렸고 혼자 밀기엔 힘들어 보이셨어.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하고 리어카 옆을 함께 잡고 주차장 출구 쪽으로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주차장 출입구가 넓긴 했지만 만약에라도 차들이 올 거를 대비해서 리어카를 한쪽 벽으로 붙여 조심조심 이동 중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1층 건물 출입문이 열리면서 폰만 쳐다보며 젊은 여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차려입은 모습에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죠. 문제는 그 넓은 공간을 두고 핸드폰만 보며 우리가 있는 쪽으로 걸어온 겁니다. 제가 먼저 눈치껏 비켜섰지만 그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몸이 리어카에 부딪히면서 위에 올려뒀던 박스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의 원피스와 박스가 스치듯 닿았습니다. 아, 진짜 뭐예요? 그 여자가 발을 멈추고 고개를 획 돌리더니 자기 옷을 확인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휴, 이거 봐요. 지금 이거 비싼 옷인데 박스 먼지 다 묻고 더러워졌잖아요. 여기에 왜 서 있는 거예요? 길도 좁은데 이런 걸 왜 이쪽으로 끌고 다니고 그래요? 저는 깜짝 놀라 허리를 펴면서 괜찮으세요? 하고 말했지만 그 여자는 더 기가 막히다는 듯 자기 옷깃을 툭툭 털며 혀를 찼습니다. 이 건물에 입주할 건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리어카가 왔다 갔다 하면 건물 이미지 완전 망가지겠네. 진짜. 여기 건물 관리 안 하나? 계약서 쓸 때 이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 리어카 할머니도 놀란 얼굴로 리어카 손잡이를 꼭 붙들고 계셨고 저는 흩어진 박스를 조용히 하나씩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젊은 여자는 옷을 툭툭 털며 짜증 섞인 말투로 중얼댔습니다. 아, 옷에 먼지 다 묻었네. 진짜 뭐야 여기. 저는 박스를 주워 담던 손을 잠시 멈추고 그 여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좁지 않은 길인데 굳이 이쪽으로 오시다가 부딪힌 건 그쪽이었어요. 방금 길 걸으시면서 앞은 안 보셨잖아요. 우리 쪽은 한쪽으로 충분히 비켜서 있었고요.
근데 핸드폰만 보면서 오시다가 앞 상황도 제대로 못 보고 그대로 부딪히신 건 그쪽입니다. 그 여자는 말없이 눈을 피하며 핸드폰을 쥔 손을 숨기듯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술만 삐죽 내밀며 자기 옷만 바라보며 털어냈습니다. 박스가 떨어진 건 분명 그쪽 때문입니다. 그러니 떨어진 박스는 직접 주워서 올려주시죠. 그리고 저는 리어카 옆에 서 있는 어르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리어카는 이분 겁니다. 이분께 피해를 드렸으니 먼저 이 어르신께 사과하시는 게 맞겠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만 한 번 흘기고는 고개를 돌린 채 짧게 말했습니다. 아, 됐어요. 괜히 말 섞었다가 더 피곤하겠네. 그렇게 말한 여자는 옷에 묻은 먼지를 몇 번 털고는 제 옆을 쓱 지나가며 박스 하나 줍지 않고 저를 한 번 힐끔 쳐다보더니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박스를 주워 리어카에 올려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폐지 수거 일을 계속했고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그 여자의 말투와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들 여자친구인 예비 며느리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은 아니겠지.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다를 거라고. 어른들께 예의 바르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아이일 거라고요. 사실 저는 며느리에게 바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돈 많고 학벌 좋은 거,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말투가 곱고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으면 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기보단 챙기고 감싸주는 사람. 아들 곁에서 서로 기대며 평생을 함께할 사람.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건물 앞에 흰색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다름 아닌 그 여자였습니다. 정갈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 전보다 더 고상한 척한 태도였죠. 그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건물 옆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뭔가를 상담 중이더군요. 며칠 전 보여주신 사무실 계약하려고요. 그런데 건물주분은 어떤 분이세요?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 건물주 분이요? 조용하고 말수는 많지 않으신데 참 믿음 가는 분이에요.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아요. 건물도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말고도 반대편 골목에 하나, 주택가 안쪽에도 하나 더 있고요. 그 말을 들은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챙기고 폰을 들고 나가려던 찰나 밖에 서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고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나 비켜줬습니다. 그 여자는 곧 고개를 돌리고 폰을 귀에 댄 채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걸 확인한 뒤 저는 부동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방해는 아니죠? 사장님은 익숙한 얼굴에 반가운 표정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아유,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조용히 사무실 문을 닫고 아까 있던 여자를 언급했습니다. 아까 여기 왔다 나간 아가씨 말이에요. 혹시 무슨 계약 때문에 온 거예요?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무실 내일 자리 알아보는 중인데 이 건물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곧 한다고 하던데 상대 남자분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면서요. 그 성격이 조금은 요즘 젊은 사람답긴 하더라고요. 똑부러지고 당차고 조금 직선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말투와 눈빛에서 나오는 건 절대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부동산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아들은 차분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서로 인사드리는 자리일 뿐이니까 그냥 평소처럼 계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아들과 함께 도착한 장소는 시내에 있는 꽤 고급스러운 호텔 내 한정식 식당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조용히 이야기 나누기에 부족함 없는 단정하고 깔끔한 분위기였죠. 룸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칠 전 주차장에서 박스를 떨어뜨리게 만든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눈빛이며 표정까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부동산에서 이 건물 마음에 든다고 말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역시 절 알아본 눈치였습니다. 눈빛이 순간 흔들렸고 얼굴빛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이 엄마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인사를 했고 그 아이는 눈길을 피하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대답하더군요. 곧 여자 쪽 부모님도 소개됐습니다. 어머니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듯 보였습니다. 처음엔 거칠의 인사와 안부가 오갔고 식사도 그럭저럭 조심스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식사 중에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말을 할 때도 고개를 약간 돌린 채 말하더군요. 아들이 무언가 물으면 생긋 웃으며 대답하면서도 저와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초반 대화는 그저 형식적이었습니다. 안부, 자라온 환경, 자식 자랑,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던 중 갑자기 그 여자가 배를 살짝 감싸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잠깐 화장실 좀. 그렇게 말하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분위기에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리에서 그 여자가 나간 후 얼마 안 됐어. 그 여자의 어머니가 핸드폰을 열어 살짝 화면을 보더니 얼굴빛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보다 눈빛이 더 뾰족해졌고 표정은 단단히 굳어졌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크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건물 좀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입술을 살짝 비쭉거리다가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은 건물 가진 분들도 워낙 다양하시더라고요. 계약하려다 보면 성향이 제각각이라 어떤 분은 좀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건물주들 비유 맞추면서 건물 관리하기 힘드시죠? 딱 느껴졌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쯤으로 보는구나. 말은 웃으면서 했지만 속으로 나의 상대할 필요도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티가 났거든요. 괜히 씁쓸하더라고요. 좀 전에 나간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나에 대해 문자로 보냈기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폐지 줍는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적었겠지요. 그걸 들은 여자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게 아주 교묘하게 선을 긋는 화법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만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뭐 그냥 여기저기 손볼 데 있으면 살펴보고 입주하실 분들 불편 없도록 챙기고 있어요. 관리하는 일이 다 그렇죠. 요즘 신혼집은 거의 다 부모 돈 받아서 하더라고요. 솔직히 맞벌이로 몇 년 모아선 택도 없잖아요. 아드님은 혹시 모아둔 게 좀 있으신가요? 신혼집으로 자가 구하긴 쉽지 않을 텐데 혹시 그 부분은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말끝이 분명했습니다. 당신네 아들은 돈이 없을 것이다. 우린 그런 집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쪽에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제 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 누구 앞에서든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어머님이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애들 월급만으론 턱도 없잖아요.
시댁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주는 게 부모지만 아이들 능력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가능성과 의지를 먼저 보는 게 순서 아닐까요? 상대의 표정에서 순간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은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남편을 쳐다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시댁에서 어느 정도 보태주실 생각이신가요? 요즘은 전세도 몇 억씩 하잖아요. 사실 저희 딸도 아무 데나 들어갈 순 없고, 적어도 서울권 신축 정도는 돼야 결혼하고도 체면이 있죠. 두 분 사시는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그 순간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여자의 말은 모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평가했고 저를 깔보았으며 결국은 너희 집 수준에 우리 딸은 안 된다는 말로 우리와는 격이 다르다는 걸 은근히 흘리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숙이고 음식을 씹었습니다. 그 맛이 어떠했는지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딸이 돌아왔고 분위기는 더 싸늘해졌습니다. 그 아이도 더 이상 웃지 않았고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공기만 그 주변에 감돌았지요. 아들은 자꾸 저를 쳐다보며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이미 이 자리는 서로의 속마음이 드러난 자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는 계속해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요즘은 부모 경제력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결혼이야 둘이 하지만 뿌리가 약하면 오래 못 가요. 저희는 그런 거 확실하게 봅니다. 딸이 불안한 삶을 사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 순간 이 인연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사람을 보기보다 계산부터 하는 분들이셨구나. 더는 이 자리에 기대할 것도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들었던 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요즘은 부모 경제력이 중요하다. 딸과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 상견례라는 이름 아래 그녀의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사람의 형편을 따지고 사람에 대한 존중은 온데간데 없고 조건과 계산만 하는 말들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감정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 자리는 제 감정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다만 마음 한켠에서 이 결혼 과연 맞을까 하는 질문이 수십 번씩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전에 얘기하셨던 사무실 말입니다. 그분이 이번 주에 본계약하자고 연락 왔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서류는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이젠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계약 당일 예정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은 반갑게 맞이하며 응접 공간 안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나오셨네요. 서류는 다 준비돼 있습니다. 네, 이번엔 직접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자리에 앉아 계약서를 펼쳐놓은 채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또각또각 익숙한 힐소리,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평가하던 주차장에서 박스를 떨어뜨리게 만든 바로 그 여자.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넘기던 제 눈과 그 여자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표정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말없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당황한 그녀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왜? 사장님은 아직 상황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소개가 늦었네요.
여기 어르신이 이 건물 주인이세요. 이번 계약은 직접 나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그 여자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녀의 떨리는 눈동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계약서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 장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한 뒤 가방에 천천히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녀 앞에서 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 아이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걸어두신 계약금은 2배로 돌려드릴 거예요. 저희 건물은 아무나 입주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들어와야 이웃들과도 잘 어울리고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당황한 듯 주춤했고 그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품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법이죠. 그 말을 남기고 서류가 담긴 가방을 들고 자리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을 모습이 눈에 선했으니까요. 상견례 이후로 아들은 말이 더 없어졌고 퇴근하고 돌아와도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식사를 마친 뒤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손에 쥔 수건을 내려놓고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상견례 날 있었던 일들, 며칠이 지나도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분들이 했던 말들, 엄마한테 보인 태도, 그 모든 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하고는 여기서 끝내려고 해.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는 묻지 않을게. 다만 내가 충분히 생각한 결정이라면 엄마는 그걸로 됐다. 엄마, 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었어요. 좋은 면만 보려고 했고, 다른 건 외면했죠. 그래서 더 후회돼요. 엄마를 불편하게 만든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명확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바로 전화를 걸어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떠나야 할 인연이 정리되자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떤 것도 억지로 붙잡지 않았기에 후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